안녕하십니까 생국 여러분. 오늘 할 컨텐츠 바뀌었다. 유하 생국 친구들, 오늘 할 컨텐츠는 에이씨 창비입니다. 자, 창비 피플들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렵군요. 트위치를 보고 열심히 따라야 되는데. 오늘 할 컨텐츠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수업 중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기본 내용은 수업 때 해오시고, 정규 수업 때 학교 수업 때 해오시고, 저랑 할 것은 학교 수업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선생님들이 선지로 때릴 만한 것들을 암기할 요소들 체크하고, 그 다음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점검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봅시다. B 특징 하나 보시면 서정갈래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의 자화, 무슨 이야기인가? 세계에 일어난 일, 사건, 대상 등이 있으면 이를 시적 화자의 정서로 바꾸어 표출한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표출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자, 네, 좋아요. 네. 자, B 보시면 비를 내리는 모습인데 디테일을 좀 파고 가야 됩니다. 첫 부분은 비가 내리기 전, 비가 내리기 전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돌에 그늘이 차고, 자, 그늘이 차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그래서 이제 비 내리기 전에 이제 비바람 불기, 비 내리기 전에 바람이 싹 부는 거죠. 그래서 비 내리기 직전의 모습. 그랬을 때 여기서 보이는 심상은 두 가지. 돌에 그늘이 차다, 돌에 그늘이 생기다, 시각적, 몰리는 바람, 즉 소소리 바람이 몰린다니까 촉각인데,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몰리는 소소리 바람이라 그래서 소소리 바람이 몰리는 것이 보인다라고 해서 공감각이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바람이니까 촉각으로 봅니다. 필기상에서 구별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기 전인데 이제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리니까 뭐합니까? 피해가죠. 그래서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멋진 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비가 오는 모습을, 즉 비를 산새에 비유했다고 보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딱 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뒷바람 맞으면서 사선으로 툭툭툭 떨어지겠죠. 그런 모습을 마치 뭐로 표현했다? 꼬리 치날려 세우고 뛰어간다. 즉 비를 산새에 비유했다. 그래서 화류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비가 오는 모습, 비 자체를 산새에 비유했다. 화류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진짜로 실제로 비를 피하면서 뛰어가는 산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실 건데, 전자, 즉 비를 산새에 비유한 것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돼 있는데 비가 막 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뒤에 학습활동에 그림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웅덩이 같은데 물이 고이고 그 물이 이렇게 여울지어서 조그맣게 모여 있다가 흰물살, 갈갈이 손가락을 편다는 게 묘사한 건데,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산이나 시내 같은 거 보면 빗물이 내리면 쭉 타고 내려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개로 퍼지니까 갈갈이 손가락 펴고라고 나오죠. 근데 손가락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니 물이 여울져서 내려오는 것을 의인법으로 표현한 거고, 또 하나 의인법은, 이건 저도 창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흰물살이 수척하다. 근데 수척하다는 것은 누구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개인, 즉 사람들에게만 쓰는 표현이니까 이 수척한 흰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는 전부 의인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비가 내리는 과정들을 쭉 설명했는데, 먹구름이 끼는 것, 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빗물이 떨어져서 여울이 지고, 이제 그렇게 잠시 줄었다가 다시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발이라고 하면, 빛나치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청각적 심상이 들어가는데 비가 막 오다가 물이 이렇게 우르르 내린 게 아니라 여울져서 내린다는 건 잠시 줄었다가 고여서 이제 여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낯이 되면 상황이 좀 변한 겁니다. 빗방울이 그치는 듯 하다가 멎은 듯 하다가 다시 뭐한다. 세게 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빛낯이니까 청각적 심상이고, 이때 비가 떨어지는 모습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면 왜 영상 같은 게 보이잖아요. 꽃잎을 확대해서 보면 그 위에 비가 툭툭 떨어져서 잎이 툭툭툭 흔들리는 모습. 이를 붉은 잎이 소란이 밟고 간다. 그래서 누군가가 밟고 간다고 했는데 비를 폿잎을 밟고 갈 수 있는 생명체에 화류시켰다. 그래서 화류법 잡힐 겁니다. 자, 그래서 표현법 여러 개 보이는데 비가 내리는 모습을 첫 부분에는 시각적 요소, 그 다음에 바람 촉각적 요소,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비를 산세에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의인법을 통해서 물이 여울진 모습 이야기하고, 청각적 심상을 통해 빗방울의 모습도 보이고, 나중에 이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질 때 붉은 잎을 소란이 밟고 간다. 화류까지 같이 쓰이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요소 하나 더 있는 거 보면 시행이 간결하다, 감각적 묘사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화자의 감정이 즐겁다, 기쁘다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감정이 그냥 툭 나오고 끝났다. 감정이 뭐 돼 있다. 절제되어 있다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합시다.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좀 작게 보일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산포 가는 길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수업 때도 한번 했지만 체크해 보실 게 초점 하자가 뜹니다. 초점 하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그 이야기 했죠.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시적 화자 서술자가 누구의 포커스를 두고 보고 있는가. 여기서는 영달, 특정 인물이죠.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고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산업화 그리고 현대화된 사회에서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 모습, 혹은 고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보면 누구의 문제다. 그렇죠. 사회 구조적 문제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보기 좀 편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외워두시면 좋죠. 작가의 따뜻한 시선. 뭐냐면 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고, 계층의 특징도 있습니다. 영달하고 정씨는 흔히 이야기하는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뭐 밥값을 떼먹고 교도소를 갔다 오고 뭐 크게 나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머물러야 될 공간이 어떻게 박살나고 있는가, 그런 거 보여주고, 백화라는 여성은 여성들이 이제 일하기 힘든 공간, 술집에서 일하고 돈 받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괴로운 모습들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기본적으로 영달의 눈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의 심리를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는 주로 영달의 심리를 읽어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부분 보세요.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다. 그의 심리를 그대로 잡아내니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죠. 뭐 바람 불고 상태 안 좋으니까 영달이 사는 현실이 별로다라는 거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가까워지는 거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정씨하고 영달이 있으면 우리 마치 그 현진건의 고향 배울 때처럼 처음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거리감을 좀 두고 있다가 대화를 하면서 점점 뭐해집니까? 가까워지죠. 여기서 이 내용이 포커스가 됩니다. 우연하게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지고 정씨가 위로를 해주고 이래서 심리적으로 가까워진다, 밀착이 된다,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소시민들의 습관인 게 서로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가진 게 많고 쳐다보고 이러면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가까워질 계기가 없고 서로 욕하고 거리감을 둘 가능성이 많은데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는 계기가 알고 보면 힘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고생스러운 삶, 요런 거라는 측면에서 현진건의 고향에서 보는 서술자하고 그의 관점이랑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눈의 배경적 의미 이런 거 튀어나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좌측에 서정적 배경으로서의 눈 돼 있는데 이건 좀 기억해 두면 좋아요. 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춥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기서 공간으로 갈 때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막 고생하고 있다가 마을이 보이고 이러니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눈은 시련의 의미가 아니라 포근한 느낌, 탐스러운 느낌. 그래서 이제 힘든 상황에서 눈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때 맞는 눈이 되게 뭐하게 느껴집니까? 네, 공감하고 배경이 되는 느낌이 들고 여기 외워줘야 돼요.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들과 서정적 배경이 뭐를 이뤘다? 조화를 이뤘다. 이거 아무리 봐도 조화로 안 보이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 선지가 확정되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현실인식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10번째 줄 보면 79페이지에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다 고해 아닌가, 고해. 그래서 당시 하층민들의 삶이 나와 있는 게 세상 삶이 편한 게 아니라 되게 괴롭고 힘든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연과의 대조.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새들은 갈 곳이 있어 날아가는데 이 새 인물은 갈 곳이 없다. 그럼 이거 나중에 뭐랑 연결되는가 하면 청산별곡에 보면 눈앞에 보이는 새는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나는 갈 곳이 없어 떠돈다라는 대조적 관계. 예, 새와 인물의 관계 대조적.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영다리를 업으려고 하는데 영다리가 백화를 업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나오고 무겁죠.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가뿐했다. 눈시울이 화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를 느낀다? 유대감이란 거 외워주면 좋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감이 느껴지나 그냥 애정이 느껴진다. 혹은 뭐가 한다 이러면 좋겠는데 선지에서 유대감이라 했으니까 외워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마음이 묘해지는 것은 영달은 백화를 통해서 자기 과거에 헤어지게 되었던 여인 옥자가 생각난다. 뭐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한정 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대감이 이 밑에서 나오죠. 어떻게? 영달이 부축해주고 백화는 떡을 나눠주고 정씨는 이 부분 요거는 나도 읽고 그거 했는데 영달이 행복하기 위해서 저기 백화랑 잘 지내라. 그래서 정착해라.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든 삶 속에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힘들고 외로운 서민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모습. 남녀의 관계도 섞여 있고 남자끼리지만 그래 니는 더 그거 했으면 좋겠어. 정씨는 영달이 함께 있으면 덜 무서울 텐데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라고 보내주는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유대적인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화가 마지막 배려를 던집니다. 고향에 함께 가자. 그리고 이 내용을 외워주시는 거죠. 영달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즉 정씨에 대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영달에 대한 마음을 좀 더 표출한다. 이 부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씨는 삼포로 가겠다는데 이 삼포가 중요한 곳입니다. 삼포라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마음의 고향, 행복한 공간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아무 말 없이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포기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애정이 나타나는 부분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삼립빵 2개와 찐달걀 했는데 영화 마녀 우리 다미 나오는 영화 보시면 거기도 기차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다미가 달걀을 졸라 먹지 않습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보니까 계란 3판을 먹었답니다.
어우, 네. 어쨌든 그때 트렌드가 빵, 찐달걀, 그리고 사이다. 요걸 주는 게 이제 갈 때 먹어라 라고 하는 애정과 배려가 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백화가 자신의 뭐를 밝힙니까? 이 점례예요. 이제 마음을 아예 뭐 했다? 열었다. 그래서 유대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의 표현. 자신의 숨겨진 본명을 가르쳐 준다. 왜냐하면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분을 속이려 하는데 이를 본명을 오픈해주고 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많이 열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뒤에 갑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83페이지 11번째 줄. 그렇게 이제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삼포에. 그런데 그 삼포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삼포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초고 좋은 곳인데 지금은 트럭이 다닌 곳인데 공사지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도 그 도시 현대 산업화처럼 변해버려서 더 이상 정시도 영달처럼 뭐가 없는 사람, 고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 그럼 이들에게 닥칠 미래는 정해져 있죠. 밑에 내려오면 풍문마저 낯설었다. 그리고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고 영달이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산업화 시대의 소시민의 처지라고 다 있는데 결국 이들도 농촌 농경 생활에서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산업화의 고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어떤 슬픈 현실,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나오죠.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 이게 상징적 의미라는 게 이들의 앞으로의 미래와 인생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좀 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올리면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쓰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기법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무슨 기법? 사실주의,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 그래서 리얼리티 가능하다, 가득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외워야 될 요소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장비 교과서는 교사용 지도서보다는 주석 교과서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잘 보고, 특히 나머지 학교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저기 사직여고 좀 문제 특이하게 아직까지 좀 낸다 하니까 체크 잘 해보시고 요거 바탕으로 나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보도록 하죠. 안녕.